직강쇼 빅뱅의 반장 신하영입니다. 자, 드디어 만났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이 오랜 적대 관계를 새로운 동반자 관계로 바꾸는 일에 나섰습니다. 자, 당초 일각에서는 북미 입장차가 워낙에 뚜렷한 만큼 이 둘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 합의문을 내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양쪽의 입장을 최대한 조율한 4가지 항목의 공동 성명을 세계에 전했습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한국정쟁 전사자 유해 송환 등 4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자,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좀 뻔한 말에 새로운 것이 없는 뻔한 원칙만 합의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자,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현재 참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어디에 무게를 두고 봐야 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빅뱅에서는 한반도 외교안보 전문가 문정인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 일어난 한반도 비핵화 이슈, 그리고 반세기 이상 지속된 긴장과 대립, 그리고 평화에 대한 갈망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정인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북남 관계 개선은 당국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바라는 초미 관심사이며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한미 군사훈련이 4월 첫 주에 재개될 것으로 한미 양국군이 대규모 상륙 훈련인 쌍용 훈련을 포함한 올해 한미 연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99.9%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은 열릴 것으로 저는 관측을 합니다. If North Korea suspend it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then we may consult with the United States to scaling down. We will be stopping the war games, which will save us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요즘 화두는 남북관계 정상화하는 것, 북미관계 정상화하고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가 오고 또 통일이 오는 것 아니냐 하는 이것이 일반적인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를 한번 보세요. 참 위태로웠던 한 해였죠.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한강이라는 작가가 작년 10월 초일 거예요. 뉴욕타임스에 이런 칼럼을 썼어요. 미국에서 전쟁을 얘기할 때 우리들은 몸서리 친다라고 하는 얘기 있었죠. 작년 한 해는 정말 몸서리 치는 한 해였죠. 작년 5월 9일 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실 작년 말까지 북한이 자그마치 15번씩 미사일 실험 발사를 했어요. 그것도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 9월 3일 날에는 핵실험을 했어요. 6차 핵실험을 했죠. 그 파괴력이 상당했죠.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이 19킬로톤인데 북한의 핵
그걸 북한에서는 그걸 수소폭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게는 50킬로톤, 많게는 120킬로톤까지 보니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수소폭탄 실험이었죠. 또 미국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국에서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 북한에 대해서 군사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맥마스터라는 분은 북한에 대해서 예방전쟁을 하겠다고 그랬고, 또 미국의 이 언론의 일반적인 논조는 북한에 대해서 소위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뿐 아니고 작년 11월 정도 나온 거는 뭐 코피 전략이라고 해서 북한의 주요 군사 거점에 대해서 선제적 타격을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이런 전술까지 만들고 그랬었죠. 그것뿐입니까? 작년 8월 북한의 이제 미사일 도발이 심해지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는 것을 사실 허용을 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가 결정이 나니까 이젠 중국이 또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한중 간의 문제가 아니고 미중 간의 갈등이 이렇게 비춰지면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그뿐 아니고 우리 사회는 뭐 탄핵 그리고 촛불혁명 이후에 우리 사회는 상당히 양분돼 있었거든요. 특히 북한을 보는 시각은 상당히 양분돼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모든 본질은 결국에 북한의 핵위협이에요. 북한의 핵위협이라는 것은 북한이 그 핵시설, 그러니까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해낼 수 있는 핵시설을 가졌고 그런 핵물질들을 갖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많게는 60개의 핵탄두, 적게는 40개의 핵탄두를 가진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게다가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특히 작년 11월 29일 날 화성 15 발사 이후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가진 걸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죠. 심지어 미국까지, 특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니까 미국이 진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자, 목표는 이거예요.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 이게 목표였고, 그리고 이런 목표 하에서 세 가지 원칙을 정했죠. 첫째는 이 한반도에는 핵무기가 없어야 된다. 두 번째는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국내적 합의와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 이런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세웠고 네 가지 전략을 전개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의 협상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북 대화하고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관련국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나간다는 게 기본 전략이었는데 북한이 5월 9일 취임하자마자 계속 미사일 도발을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정책은 바뀌었죠. 거기에서 나온 게 제재와 압박이죠. 미국하고 더불어서 북한에 대해서 최대한의 소위 그 압력을 가하고 제재를 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100% 우리가 준수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취하고 있던 독자적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입장을 취했어요. 그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남북 관계는 더 어려워지게 됐죠. 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이제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걸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내건 세 번째 전략이 바로 군사적 억제와 미사일 방어였어요. 그래서 우리 독자적인 군사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미국과 그 연합 전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핵 능력에 대해서는 미국의 소위 해구산에 계속 의존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폈어요. 게다가 지난 한 해 우리 정부는 미사일 방어 체제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소위 그 예산 투입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국형 독자적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갖게 됐느냐 이런 걸 했어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마 우리 정부가 역점을 뒀던 것은 바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나가겠다. 일부에서는 그것을 소위 우리가 한반도의 운전자가 되겠다.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한국 정부 주도론이라고 하는 걸 내걸었죠.
그러나 이런 전략을 이행하는데 세 가지 기본 운영 원칙을 설정했어요. 첫째는 뭐냐? No nukes. 핵무기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국 북한의 핵무기도 안 되지만 우리가 핵무기를 독자적 개발하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미국의 전술력을 들여오는 것도 안 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1992년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위배될 뿐 아니고 이런 핵무기가 우리의 안전과 안보를 고양시켜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no nuke을 분명히 했고요. 두 번째는 no military action. 어떠한 군사 행동도 안 된다. 세 번째는 no regime change. 그건 작년 7월 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강연을 했었어요. 퀘르벨 재단이랬는데 강의를 할 때 그때 얘기를 한 게 결국에 뭐냐. 우리는 북한을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의 regime 체제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흡수통일을 하지 않는다. 쉬운 것부터 북한하고 교류해 나가고 당장 소위 군사회담과 인도적 사항과 관련된 회담을 재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강조한 게 regime change, 북한 정권의 교체를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 현상 유지된 상황 하에서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이 상당히 주요했어요. 주요했는 게 결국에 결국 작년 말까지 상황이 어려웠다가 금년 1월 1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남측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결국 그 특사단을 파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례로 우리 대통령께서는 지난 3월 5일, 4일, 5일 양일간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을 특사단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당히 큰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특사단이 돌아오자마자 3월 9일 날 워싱턴에 파견을 하게 되고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당신을 평양에 초청하고 싶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재미있는 분이에요. 주변에서 전부 다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나 5월 이내 평양 방문할 용의 또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때 재미있던 거는 주변의 참모들이 이렇게 반대를 쭉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뭐냐. 자, 과거 클린턴 대통령,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보자. 전부 다 참모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북한하고 해결책을 못 낸 것 아니냐. 나는 나의 길로 가겠다. 직접 만나서 해결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이게 결국에 지금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물꼬를 튼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의 초현실주의적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짧은 시간 내에 작년에는 우리 전쟁이 날까가 전전긍긍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금년에는 모든 게 너무나 빨리 평화를 향해 가는 거예요. 평화 공존을 향해 가고 비핵화를 위해서 가는 걸 보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걸 미국 학자들 중에서는 그 롤러코스터,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 지금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는 롤러코스터가 계속 올라가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작업이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북핵의